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일부 정면 인터뷰에서는 지난 전반기 국회에서 법안 해석을 이유로 또다시 미뤄진 김영란법에 대한 정확한 내용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신임 청와대 홍보수석 임명, 신임 총리 인선과 내각 개편에 대한 여야의 입장 각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와 4부에서는 뉴스 정면 승부가 준비한 첫 번째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학생, 학부모, 전문가와 함께 꿈을 찾는 진로 교육에 대한 유쾌한 토크 이어집니다. 총리 지명 발표가 초입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제 오늘 신임 국무총리로 누가 낙점될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일주일 만에 낙마라는 한바탕 소동이 있은 후여서 더더욱 막판 낙점을 놓고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져서 청와대도 도덕성 검증이라는 측면에서 더욱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추진력이나 개혁성 면에선 탁월한 점수를 받은 후보를 찾아도 한두 가지 흠 때문에 물거품이 되면서 개혁 총리보다는 흠 없는 총리 찾기가 더 어렵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국무총리가 갖추어야 할 덕목, 개혁성과 도덕성, 어떤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9일 94.5 YTN 뉴스 FM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담쟁이가 청춘에게 조금씩 오르다 보면 찾아올 거야. 네 이름으로 세상을 뒤덮을 그날이. 맑고 깨끗한 청춘은 별이다. 칠성사이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지내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주말에도 바쁘셨죠. 그런데 이 지난 대선 당시 말이죠. 네. 이 부산 서면 유세에서 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낭독한 이가 이 김무성 의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혐의 없다. 이런 처분을 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국가 1급 비밀 내용을 찌라시에서 보고 낭독했다는 김무성 의원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 이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정문원 의원을 제외한 김무성 의원, 서상기 의원 그리고 권영세 주중대사와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다만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대화록 내용을 누설했던 정문원 의원은요.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사실상 국가 기밀을 발설해도 죄가 안 된다는 건데요. 표현의 자유를 갑자기 확대하려는 모양입니다. 네, 이번 수사 결과를 두고 야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주 안 좋습니다. 네. 일단 노무현재단에서 논평을 냈습니다. 이 친박 무죄 이런 자의적 친박 무죄요? 예. 유전 무죄, 무죄가 아니라 친박 무죄라고 합니다. 네. 이런 자의적 잣대를 보인 정치 검찰의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명백한 범법 행위를 무려 1년간 수사한 결과가 무혐의라면 검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맹비난에 나섰습니다. 또 검찰은 오늘 이 국정원 여직원을 일명 감금한 혐의로 고발됐던 이종걸, 강기정 의원 등 4명의 새정치연합 의원들에게 벌금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약속 기소를 했는데요. 약식 기소를 했는데 새정치연합은 논평을 내고 이 야당에 불리한 편파 수사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요. 셀프 감금 사건과 대화록 유출 사건을 함께 취급하는 것은 엄청난 잘못이라면서 검찰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렇군요. 청와대 인사 이야기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정현 홍보수석 후임으로
윤두현 디지털 YTN 대표이사를 내정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야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역시 안 좋습니다. 예, 윤두현 디지털 YTN 대표이사의 청와대 홍보수석 내정을 두고요. 야권 반발을 거셉니다.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는요. 윤 신임 수석은 보도 통제로 악명이 높고 권력만 쳐다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고요. 천호선 정의당 대표 역시 국정 쇄신의 의지는 전혀 읽을 수 없고 오직 정권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한 인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장 지금 YTN 노조도 상당히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요. 청와대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국가개조 작업에 대한 정책을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소통의 적임자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정현 홍보수석이 왜 사임했냐 여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소리 있다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소리들이 있나요? 네, 이른바 용도 폐기냐 아니면 용도 변경이냐 뭐 네. 이런 두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무성한데요. 지금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했을 때 아무래도 용도 변경 쪽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정현 전 수석은 오늘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입각은 대통령을 제대로 모시는 것이 아닌 것 같고 재보궐선거에 마음이 좀 더 있다면서 며칠 동안 고향에 머물면서 거취를 고민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또 당으로부터 복귀 요청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박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이 수석이 내각에 들어가거나 당으로 다시 복귀해서 이른바 당정청을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의 여야 관계의 이야기인데요. 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원내 대표가 네. 오늘 첫 주례 회담을 열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합의상이 나왔습니까? 네, 지금까지 나온 합의사항은 굉장히 조금 초라합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그리고 새누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일단 합의된 거는 6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을 18일에서 20일 사흘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숙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등 6월의 국회 일정 그리고 예결위와 정보위원회를 일반 상임위화하는 문제 그리고 6월 7월에 걸쳐서 국정감사를 하는 문제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오늘 오후에도 양당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계속 물밑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반에는 원내대표들이 다시 만나서 합의점을 찾을 예정인데요. 어쨌든 이런 여야 간의 원내대표 만남 앞으로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마다 정기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매주 이렇게 만나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새누리당의 주호영 정책위원회 의장이 현행 교육감 선거의 직선제죠. 네네. 직선제의 폐지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그 비상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의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감 선거가 후보들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또다시 로또 선거가 되고 있다면서 순환 배열로 후보의 어떤 순서들을 바꿨지만 여전히 인지도 부족으로 깜깜이 선거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서 교육 선진국이라는 미국도 대부분 주에서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뭐 문제 제기는 다 좋은데 이번에 만약에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대거 당선됐어도 이런 얘기를 했을까는 다소 의문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월요일입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퇴근길 정체가 도심 곳곳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분당 수서로는 청담대교 쪽 이동하는데 수서 나들목에서 탄천 1교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전 장지 나들목부터 탄천 1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분당 쪽은 청담대교 북단보다 남측으로 속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심 강남대로는 여전히 교통량이 많은 상태인데요. 지금도 신사역에서 강남역까지는 양방면 정체 서행입니다. 교차하는 테헤란로 삼성역 쪽으로 역삼의 르네상스 호텔 앞 사거리 구간 차간육이 점차 좁혀져 있고요. 다시 포스코 사거리부터 삼성역 쪽으로도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강남역 방면 역삼역에서 지금 강남역 쪽으로도 밀리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사회의 부정청탁 풍조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잠자고 있던 김영란법이 다시 수면 위로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의 논의 과정에서 법안 적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과연 김영란법을 시행했을 때 일부 의원들이 제기하는 황당한 처벌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부 의원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관피아 방지 특위 간사를 맡으신 분이죠. 진선미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당내에 관피아 방지 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히셨는데 어떤 위원회입니까? 네,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그 정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요, 현직 공무원과 퇴직 공무원의 그런 유착, 민간 유착 고리를 차단하는 그런 필요성을 모든 사회가 다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정말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그런 문제들을 단절할 수 있는 관련 입법들을 꼭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당내에서 관피아 방지법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고요. 네. 지금은 위원장과 간사인 제가 지금 결정돼 있는 상태로 그 관심 있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네. 일단 벌써 한 13분이 의사 표시를 하고 계시고요. 네. 저희들 포함해서. 네. 그리고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 하반기 그 상임위 배정이 정확하게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며칠 내로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관련 상임위인 안행위, 정무위, 운영위, 법사위 이쪽 분들을 관련된 분들을 정무위까지 해서 그래서 그 의원님들로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 소위 알려진 그 김영란법도 이 위원회에서 관장을 하시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관피아 방지법의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김영란법으로 알려져 있는 그 부정청탁 및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법하고요. 예. 그리고 퇴직 공직자들의 취업 제한 제도를 담고 있는 공직자윤리법과 그 두 가지고요. 거기다 하나 더 보탠다면 아직 발의는 안 돼 있고 논의 중인데요. 그 유봉현 일가처럼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은닉된 재산까지 찾아서 그 피해자 보상에 사용하자라는 내용이 담길 이제 이른바 유봉헌법도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저 김영란법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네. 잘 아시다시피 전반기 국회 처리가 지연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로 네.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이 법안심사 소위 같은 걸 통해서 이게 무슨 황당한 처벌 사례가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의견들을 얘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때 그 사례로 등장한 것들을 일일이 좀 여쭤보겠는데요. 네. 먼저 그 새누리당의 김용태 의원이요.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재단법인 남해마늘 연구소 행정실 직원 A씨가 있는데 이 A씨에게 서울에 사는 여동생이 있다. 그런데 이 여동생이 남자친구로부터 커플링 선물을 받았다면 이게 제재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네, 아마 그래서 제가 그 관련 그 자료들을 조금 확인해 봤는데요. 예. 일단 그 김용태 의원님을 비롯해서 정무위원님들께서는 아마 이제 보다 더 명백한 조항들을 마련코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문제 제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만 네. 지금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좀 사실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예. 관련 그 김영란법의 그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 공직자가족 고유의 그런 관계에서 받은 금품들은 당연히 배제되도록 예외가 돼 있고요. 가족이. 그래서 방금 그 남자친구한테 커플링 선물 받은 건 당연히 제재 대상이 아니죠. 그렇죠. 다만 그 공직자가 뭔가 그 관련 사업에 입찰을 했다거나 이런 사람이 갑자기 여동생한테 와서 무슨 비싼 반지를 준다거나 이러면 그렇죠. 당연히 제재가 대상이 되겠지만 네. 그런 사적인 관계까지 제재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네. 다만 그 의원님들이 좀 더 분명하게 좀 다뤄보자라는 취지로 좀 확대해서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역시 김용태 의원은 네. 양천구 모 초등학교 교사 B 씨에게 네네. 오빠가 있다. 그런데 네. 이 오빠가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 아파트의 원래 소유주가
그 초등학교의 학부모라면 네. 이 B 씨는 이 거래를 취소해야 하는 그 사태가 생긴다. 그래서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도 좀 제가 알기로는 사실과는 좀 다른 해석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직무 관계자에게 거래를 할 경우에도 신고하는 의미는 그 부적절한 거래가 추후에 실제로 부적절한 거래가 됐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거지 그거 자체가 거래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그 신고 의무 자체도 그 본인과 배우자 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좀비속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오빠는 당연히 직계 좀비속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법안 심사 논의 과정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새누리당의 박대동 의원은 이런 주장을 했어요. 공직자의 처남에게 선물을 돌려주라고 했는데도 안 돌려주면 이거 면책이 불분명하다.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또 맞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좀 사실과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참 다행스러운 게 이번에 6월 달에 여당 쪽에서도 6월 달 안에 이 문제들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인데요. 이처럼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거는 그만큼 이 법안 자체의 통과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하시지 않는가 우려가 좀 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 본인이 그러니까 공직자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돌려준다고 했는데 안 돌려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그것까지 어떻게 처벌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당연히 안 되죠. 가족의 범위의 공직자의 처남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생계를 같이 하는 처남의 경우만 해당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 말씀도 드리려고 했는데요.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반드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가족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독립해 있는 경우는 당연히 해당 사항이 안 되고요. 혹시라도 생계를 같이 하더라도 본인이 안 돌려주고 있는 사실을 몰랐을 때는 당연히 면책은 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김용태 의원은 말이죠.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이 포괄적으로 이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직무 관련성이 넓다. 그래서 국무총리 가족들은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말이냐. 또 국토부 공무원의 경우에 동생이 건설회사에 다니면 안 되냐. 둘 중에 하나는 직업을 그만둬야 되느냐. 이런 주장을 해요. 이런 주장은 또 맞는 주장입니까? 그것도 좀 지나치게 위험 가능성을 좀 확대해서 해석하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법안의 근본적인 내용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토부 공무원이 어떤 특정 도로를 건설하는 업무를 담당하면 건설회사에 다니는 동생은 당연히 그 내용을 알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 담당자가 되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 건설회사에서 다른 업무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 부담은 전혀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공개 입찰이나 공개 채용은 당연히 가능하거든요. 특채나 수의 계약을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새누리당의 강석훈 의원은 말이죠. 이 국회의원이 무슨 협회에서 온 사람을 만나면 이거 전부 신고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맞습니까? 그게 어떻게 맞겠습니까? 다만 그분은 이제 부정청탁, 그러니까 이건 지금 부정청탁이라는 내용을, 그러니까 와서 만났는데 만나서 한 얘기가 좀 이상한 부탁을, 문제되는 부탁을 했을 때가 문제인 건데. 만난 거 자체를 어떻게 전부 신고를 하냐고요. 다만 이제 그것이 그냥 만났는데 그쪽에서 부정청탁을 했다고 나중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법안 통과 과정에서 정리를 해야겠죠. 지금 이제 법안이 나와 있는 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자꾸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 강석훈 의원이 말이죠. 기관장이라고 하면 모든 부하 직원의 사촌들이 뭐 하고 있는지 정확히 다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이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어요. 맞습니까?
이게 저한테서 네. 법안을 모든 걸 확인하시는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만, 네.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친족이 예. 직무 처리의 대상이 됐을 때는 제척이나 회피, 기피할 수 있도록 네네. 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진행자 분께서도 이제 예전에 법 쪽에 이 예. 업무를 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재판을 할 때 내가 판결을 내리는데 나랑 관계 있는 사람이 그 당사자면 그럼 피해야죠. 당연히 그거는 피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런 의미의 얘기인 거기 때문에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 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조금 너무 지나치게 과대해서 과장해서 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법안심사 소위나 일부 의원들이 주장한 것들을 쭉 검토를 해보니 네. 해석을 잘못한 것이다. 네. 자신들이 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해석을 잘못하고서는 무슨 법안이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지연을 시키는데 도대체 그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저희 정치 영역도 예. 이 부분에서 크게 자유롭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뭔가 불안한 요소가 있다고도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지나치게 그 법 자체가 엄격하게 적용되면 네. 의회에 또 어떤 선의의 피해자가 네.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를 표명하신 것 같긴 한데요. 네. 저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담화문을 통해서 마치 정부에서나 이런 부분들이 국회한테 책임을 떠넘기셨는데 네. 이런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그 이미 내놓은 법안들도 야당에서는 계속 그걸 하자고 얘기했던 예. 거고 오히려 문제 제기를 삼은 것은 법안 새누리당 의원님들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그게 저희로서는 참 자괴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만 네. 다만 그렇게 대통령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빠르게 처리하라고 하셨으니 더 이상 여당 쪽에서도 그렇게 문제 제기를 좀 합리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네. 발목 잡기식으로 하지는 않으실 거라는 그런 일말의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아니, 그래서 근데 반드시 통과시켜야죠. 법안 해석을 이렇게 거꾸로 해가지고 말이죠. 네. 그렇게 그 꼬투리를 잡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법안 공부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반드시 여당만의 문제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예. 저희는 그런 억울한 상황들을 매일 겪고 있답니다.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억울한 상황을 겪고 있으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 정무위원회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이 정해지고 또 이제 법안 네. 심사도 하고 이제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저 네, 기회 네. 있으시면 법률 공부 좀 열심히 좀 하시도록 좀 부탁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선미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 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네, 뉴스 정면 승부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스토리가 있는 금융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새로운 국무총리가 갖추어야 할 덕목. 개혁성과 도덕성 어떤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의견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들어갑니다. 이번 역은 9호선 마곡나루역입니다. 더 큰 성공으로 가실 분은 일성 트루엘 플래닛으로 가십시오. 9호선 마곡나루역 개통 예정. 오피스텔 이제는 마곡으로 환승하라. 마곡지구 골든블럭의 중심 마곡나루역 일성 트루엘 플래닛. 문의 1899-7182 일성건설 모델하우스 오픈 중.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GA SK텔레콤.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뒤를 이을 신임 홍보수석이 내정된 가운데 새로운 국무총리는 과연 누가 될지 발표가 날듯하면서도 아직 안 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무총리 안대희 후보자 사퇴 이후로 검증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정면 인터뷰에서는 청와대 인사 문제에 관한 여야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홍일표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주 국무총리 후보자가 발표가 되지는 않는데요. 예. 뭐 중천권 인사 얘기도 나오고 뭐 제3인물 얘기도 나오는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납니까?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도 지금 청와대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대통령이 아니시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네. 검증을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예. 그거를 이제 이것도 통과하고 저것도 통과되는 그런 분을 찾기가 아마 쉽지 않은가 봅니다. 어떤 이가 국무총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우선 좀 이 우리나라 이 상황이 상당히 이제 위기 국면이기 때문에 네. 상당한 임팩트가 있는 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우선 이제 그 자질로서는 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께 이제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소신이 있는 분.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관피와 척결 이렇게 그 관료 조직 개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개혁성과 강단이 있는 분. 이런 분이 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국무총리나 장관들을 많이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제인데. 그런데 이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를 많이 도입함으로써 타협의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중에서 좀 적절하신 분 국무총리로 앉히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좋습니다. 그런 좋은 의견이시고요. 없어요? 좋은데 이제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래요? 국회의원들 안 좋아하나요? 그게 아마 그 국민들로부터 쉽게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분이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국무총리의 이 낙점을 받는다 해도 너무나 청문회를 통과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야당의 평가가 너무 가혹하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 상당한 그 일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인사청문회 도입된 지가 2000년부터 시작됐다는데 지금쯤은 이제 제도의 변화를 우리가 한번 꾀할 때가 되었다. 특히 이게 이제 신상털기다 해가지고 도덕성 검증을 공개리에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능력면으로서는 충분하신 분도 그런 도덕성에 걸려가지고 망신만 당하고 이제 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신상 검증은 좀 비공개로 하든지 철저하게 하되 비공개로 하고 공개리에는 이제 능력 검증을 하는 쪽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국무총리 정도 되면 말이죠. 그 야당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런 인물 어떠냐? 이렇게 의견도 묻고 말이죠.
예. 또 추천도 받고 뭐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시나요? 아유, 그런 방법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예. 저도 사실은 다 이제 찬성하시네. 지난번 그 4월 달에 대정부 질문하면서 네네. 우리가 이제 그 박근혜 정부 2년 차에 네. 이게 이제 계속 그 국정과제를 추진하려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되는데 야당 협조 없이는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선진화법이라는 환경 하에서 그래서 우리가 야당의 협조를 제도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이제 장관 자리 한두 개를 네. 야당한테 이렇게 제의해보는 네. 그런 식으로 좀 해볼 수는 없느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야당의 협조를 미리 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인드가 좀 필요하고 네. 그런데 청와대가 좀 그렇게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게 좀 제안 좀 하세요. 예, 이제 우리 당 지도부가 새로 생기면 네. 그런 제안도 하게 될 걸로 기대를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 좀 청와대 개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홍보수석은 바뀌었죠? 예. 바뀐 이유가 뭔가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 책임론이 많이 제기가 되고 그랬는데 그 유임하는 겁니까? 그것도 지금 정확하게는 이제 그 뭐 이렇게 이런저런 추측들이 나오는데 예.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라고 보고요. 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일표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대통령께서 이제 시중의 여론을 잘 참고하시고 네. 또 뭐 당사자분도 그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의 여론이 어떻다고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뭐 이제 야당을 비롯해서 그 이제 빨리 바뀌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이제 귀를 이제 열고 계시지 않을까. 네. 최종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청와대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네. 뭐 판단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6.4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이거 대체적으로 무슨 뭐 무승부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홍 의원님께서는 인천시당위원장 아니신가요? 예,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천에서는 승리하셨네요. 예, 뭐 시장과 구청장들을 이제 많이 차지했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뭐 인천은 나름대로 이제 네. 잘 했다고 보여지는데 아슬아슬하던데요. 전국적으로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미흡하다고 봐야죠, 지금. 예. 이게 이제 여당으로서도 상당한 그 옐로우 카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네. 우리가 좀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하고 있는 마음을 잘 읽고 예. 잘 변화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730 재보궐선거가 다가오게 되죠. 예. 자, 이 730 재보궐선거에 임하는 새누리당의 입장. 뭐 어떻게 좀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으로서는 그동안 이제 국민들께서 이제 당으로서 이렇게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거나 감독하거나 또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너무 이제 조용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잘 이제 고려해서 네. 그러나 지금 현재 세월호로 인해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를 또 잘 국민과 호흡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네. 겸손하게 예. 그러나 또 당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열심히 해나가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십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청와대하고 여당과의 관계가 참 묘한데요. 목소리가를 별로 이렇게 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여당은 왜 이렇게 청와대에서도 대해서 목소리를 못 냅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정권을 창출했는데 예, 정권 예. 초기이다 보니까 예. 이거를 뭐 너무 사사건건 뭐 대립해도 문제다 이제 지도부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앞으로 좀 그런 게 국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은 바가 있으니까 네. 잘 변화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달라질까요? 예, 달라질 것입니다. 아주 그냥 큰 소리를 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말 얼마나 달라지는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홍일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네, 이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한정혜 대변인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청와대 인사에 관해서부터 여쭤보겠는데요. 홍보수석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바뀌었습니다. 예, 그 새로 선임이 된 윤두현 YTN 플러스 사장이 선임이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선거 끝나고 한 첫 인사죠? 네. 어떻게 보면 첫 인사인데,
홍보수석이 사의를 표하자마자 사실은 그 내정이 또 됐습니다. 굉장히 빨리 됐다고 보고요. 네.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국정원장은 벌써 지금 공백 기간이 벌써 19일째인가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홍보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아마 사의를 표하자마자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적임자다라고 하는 것에는 조금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분이 이제 과거에 지난 정권 때부터 정권의 눈치를 좀 많이 보는 흔히 말하는 조금 전형적인 해바라기형 언론인의 모습을 좀 보여온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홍보수석의 역할을 방송 쪽에다가 그런 것을 요구하기 위한 사람으로 또 선임을 한 것 아닌가, 인사를 하신 것 아닌가 해서 아직도 조금 그 국민과 소통, 국민이 원하는 그 눈높이를 조금 잘 못 읽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염려가 좀 됩니다. 네. 그런데 뭐 이미 임명이 됐으니까 뭐 도리 없고요. 네. 무슨 방법이 없으시죠? 뭐 청문회 하실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홍보수석은 청문회 대상은 아닙니다. 예. 자, 그다음에 국무총리 지명이 자꾸 지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인물이 돼야 된다고 야당의 입장에서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뭐 여러분이 지금 하마평에는 오르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하마평에는 오르시는데 지방선거를 마치고 나니까 또 이제 충청권을 배려해야 된다 그래서 충청권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뭐 지역이나 직군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4월 16일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 그 전과 그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야 된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총리 는 어떤 형이 돼야 되는가라고 하면 결국은 국민을 좀 통합시키고 화합하고 이 상황에서 그 아닌 게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는 대한민국의 적절한 그 역할 부여를 하실 수 있는 분 이런 분이 좀 돼야 된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국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신망받고 좀 저분이면 좀 우리가 뭔가를 기대해도 좋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좀 이렇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인선이 되는 것이 좋을 거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그런 사람 누군가요? 추천 좀 해보시죠. 김영란, 우리 전 권익위원장님도 사실은 그런 분에 해당이 되시죠. 네. 본인은 뭐 절대로 안 한다는데요? 글쎄, 벌써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만, 글쎄요, 만약에 총리군에 아주 오신다라고 하면 괜찮은 총리 후보군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저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 통합과 화합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저 앞에도 새누리당 의원님께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 국회의원들이 30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이 대통령제인데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를 좀 많이 가미를 해야 그 화합과 통합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중에서 좀 골라보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뭐 좋은 생각이라고 얘기는 하시면서도 국회의원들이 국민들한테 욕을 많이 먹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300명 가까운 사람, 300명 가까운 사람들 중에 국무총리감이 없습니까? 저는 뭐 찾으려고 하면은 없지는 않다라고 봐집니다. 이제 아무래도 그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국민의 소리를, 민의의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고 들어야만이 사실 일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살아있는 목소리들을 쭉 들어왔던 그런 소통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이 총리직을 수행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아마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더 강할 수 있고요. 그래서 민의가 가감 없이 아닌 게 아니라 대통령께도 좀 전달이 되고 그런 것들을 반영한 그 정부적 그 감각을 좀 발휘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뭐 되어집니다. 그 야당에서 그렇게 좀 제안 좀 해보시죠. 뭐. 저희는 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좋다라고 늘상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그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대통령께서 어쨌든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인력풀 그 안에서만 자꾸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까 한계에 부딪히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 곳을 통해서 이렇게 의견을 들으시거나 하게 되면 정말로 숨어있는 또는 굉장히 국민들이 보기에 편안한 그런 인물들을 찾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혹시 말이죠. 야당 측에 뭐 적임자 있으면 좀 추천해 달라든가 아니면 좀 상의를 해보자든가 이런 제안 받으신 적 있나요? 그런 제안은 저희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 야당하고 이렇게 서로 상의해서 적임자를 구하고 이런 방식도 좋지 않을까요? 그런 방식이
좋죠. 그런 방식이 좋고 사실은 꼭 그게 아니더라도 대통령께서 누군가를 마음에 두시고 있다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결정하기 전에 이런 분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사전에 이렇게 어느 정도 공개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봐집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그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긴 뭐 저 새정치민주연합이 과거에 집권했을 때도 그렇게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역사를 창조를 해봐야죠. 그렇죠. 저희가 계속 달라지는 변화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하니까 그렇게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청와대 인사와 관련해서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책임론을 계속 야당에서 제기하고 계시는데요. 입장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뭐 왕실장이라고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인사의 처음과 끝이 어떻게 보면 이제 김기춘 실장을 유념해 둔 그런 인사가 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그 4.16 이후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말로 바뀌는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국정 기조가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지금과 같은 불통에 소통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소통하는 그런 국정 운영 기조를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과 같이 불통하는 이런 그 소통하지 아니하는 국정 운영의 기조는 사실은 김기춘 실장께서 사실 만들어 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기조를 바꾸려고 하면 일단은 김기춘 실장 스스로가 먼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빠르다 싶고요. 그것이 우선돼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청와대에 별다른 뭐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불통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원인이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가장 지근거리에서 모든 정보를 가지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인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지금의 모습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봐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한정혜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더 스펙타클하게 돌아왔다.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쉐보레 전시장에서 이벤트 참여 시 선착순 8,000장의 트랜스포머4 영화 티켓을, 쉐보레 구매 시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홈페이지 또는 전시장 방문 6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을 맛보리 맥콜. 새로운 국무총리가 갖추어야 할 덕목, 개혁성과 도덕성, 어떤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이죠. 1477번님께서는요. 당연히 개혁성이죠. 도덕성은 참고사항이고요. 물론 심각한 도덕성 결여는 문제가 되겠지만요. 라고 적어주시네요. 네, 4199님께서는요. 개혁성, 도덕성 둘 다 신임 총리에게 중요한 건데 뭐가 더 중요한지 따지면 안 됩니다. 라고 또 적어주셨습니다. 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듣고 계신 분들은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뉴스를 들으시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